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2024년도 10회 문제풀이 강의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 제기 신청 시간도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채점하시고 여유롭게 합격하신 분들은 전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과정 자체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냈는지를 보고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제가 문제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내년 시험이잖아요. 내년 시험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총평 및 분석 내년 대비 강의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딱 두 개입니다. 업무 방법서 그리고 업무 방법서를 요약한 제 서브노트. 그래서 업무 방법서 페이지를 제가 연동해 드리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에 서브노트는 요 최근에 이런 전화 많이 와요. 제 서브노트를 따로 팔 수 없겠느냐. 그러면 저희도 뭐 더 좋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수강을 다 끊으시고 한 분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 서브노트가 엑기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만 팔게 되면 기존의 정상적인 수강생분들이 역차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서브노트는 제가 기본적으로 저 원래 최초 의도는 이렇게 전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철한 거보다. 근데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철한 걸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얍시부리하게 해서. 근데 저는 게 이면지에다가 출력해서 낙서하고 또 버리고 뭐 또 내려받고 또 막 낙서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도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다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물론 실비로만 나갑니다. 추가적인 마진 없이.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뭐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회사에서 자유롭게 프린트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가시고, 그럼 무료니까 내려받으시면 되니까, 수강생들은.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실게요. 자, 문제 1번 보시면 하나하나 보실게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로놓기를 낼 때는요, 업무 방법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들고 와서 여러 군데 할 때도 딱딱딱 들고 와서 가로놓기 했는데 이번 시험이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출제자가 한 번 더 그대로 들고 오긴 하는데 그 내용을 가공을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1번. 요 내용은 여기 있죠. 1번은 업무방법서 297쪽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원래 교재 내용은 이거 297쪽이거든요. 요 줄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약간 가공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대로 한 이만큼 들고 와서 그냥 가로 딱 치고 끝이었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이번 패턴, 이번 시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기본 강의 시간에는 제가 교재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다 훑잖아요. 그 다음에 교재를 또 요약한 서브노트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래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그래서 출제자는 가축재해보험심의회라는 오답을 유도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서 출제자는 오답을 유도한 거죠. 이렇게 중요사항을. 그럼 누가 봐도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가축재해보험심의회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읽을 땐 꼼꼼하게 가고, 또 하나 이건 제가 강의를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전에 저희와 관계된 대장이 누구며 관계기관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년에도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그 밑에 차관 여기 위원장, 그 다음에 재해보험사업자, 그 다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 금융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관계기관들이에요. 그것도 꼼꼼히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2번 또 보실게요. 우리 이제 풀이보다는 어떤 걸 보시냐면, 역시 이것도 뭐예요? 출제자가 한 번 더 가공을 했다. 여러분 업무방법서 14쪽이죠? 14쪽에 가보실까요? 이게 업무방법서예요. 통상 대부분 다 이론서라고 요즘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근데 저는 그냥 업무방법서 업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론서가 맞은 표현입니다. 이론서, 업무방법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빈도 있죠? 프리퀀시. 그 다음에 심도, 우리 2468장 하는 그거, 피해 정도. 두 개가 그대로 있는데 요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바꿔서 출제자가 한 거죠. 즉, 표 그대로 외우지 말라는 거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문제 풀이에서 말씀드렸죠. 세사의 각 경우에 대해서 다 뭐 지진이 났네, 가 다쳐서 왔네, 자동차 범인의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역시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이건 언제 나와도 나온다 그래. 1순위. 보험 이론에서 여기 말고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도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서술형 나오면 제가 서술형 예상했는데 압축해서 가로놓기로 나왔습니다. 이따 또 볼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 문제 3번 보실게요. 문제 3번은요, 제가 어차피 문제 풀이라기보다 내년 대학 준비니까 1과목 서브노트 115에서 125라면 다 띄워봤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보시면 저 문제 3번이죠. 쫙 해서 농작물 재해보면서 그냥 각 품목별, 각 목적물별 인수제한 사항을 쫙 늘어놓은 거예요. 제 서브노트로 보시면 여기죠. 서브노트 페이지가 지금 115쪽부터 쭉 봤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 여기는 업무방법서 페이지 연동해드린 거고요. 쭉 보실까요? 먼저 과수 쭉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비가드 임수 여기 나왔던 거고요. 그대로 이것 좀 두 번째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또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죠. 중요한 건 계속 또 나옵니다. 요 서브노트 115에서 125에서 거의 다 나오죠. 계속 나갑니다. 쭉. 그리고 여기 안 나온 거 나머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여기는 인수제한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논작물이죠. 과수 논작물. 그 다음에 논작물에서는 농지 구성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종합형, 수확감소보장, 생산비보장, 인삼, 수확감소보장이죠. 이렇게 쭉 가시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과수 품목에서 인수 제한에서 쭉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이번에 자두 6년 미만 수령. 그대로 나왔고요. 쭉 가셔서. 나머지 역시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년 미만 인수하는 품목을 과수 수확감소 보장 써라? 쓰실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를 써봐라, 얘를 써봐라, 얘를 써봐, 얘를 써봐. 쓸 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됐고. 특히 오미자랑 복분자는 조금 특별하죠. 얘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단답형 3점, 3점? 가로놓기라면 뭐 1점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음 뭐 수령원시 제가 싹 다 교재에 있는 거 한 번 더 가공해서 모아놨고 지금 서브노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출제자는 가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거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묶어서 분석해 놓습니다. 그 뒤에 문제 나와요. 좀 이따가 보면. 다른 문제 나왔죠. 이렇게. 쭉 가실게요. 이렇게 품종별로 인수제한하는 거, 친환경, 시설재배, 노지재배 각 이슈별로 인수제한을 통해 제가 한 번 더 묶어본 거예요. 출제자가 제 거 보고 참조하고 내시라고. 얼마나 편합니까? 출제자를 위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또 주당 재식 면적. 저거 매우 이거 유력하다고 봤는데 아마 저는 내년에 유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하게 쓰라고, 간단하게 뭐 가로놓기 할 수도 있고요. 다르죠? 단위가 미만 이하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환산해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5점짜리로. 너무 좋죠? 이거. 이번에 개정된 부분인데요. 내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어느 하나 안 나올 게 없죠. 병의 인수제한도 그렇고. 여기 제가 그랬죠. 소고기처럼 버릴 게 없다고. 논작물 인수제한 중에서 이번에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감옥 가면 90%는 콩밥 먹어요. 감옥 가면 90%는 콩밥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악질들은 콩밥 안 주고 가축이 먹는 사료용 옥수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끝. 넘어가시고. 나머지 다 중요합니다.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밭작물, 쫙 보장 방식별, 또 품목별. 이것도 제가 한번 가공한 거예요. 도서지역이지만 인수 가능한 경우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인수제한 정식 파종일자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화 시켜서 시각적으로. 그럼 딱 보세요. 시각적으로 다른 게 대부분 다 이전인데 여기 하나가 달라지죠. 얘는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하면 인수제한하겠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본 거고요.
뭐 이건 인수제한 재식밀도 이번에 안 나왔어. 인수제한 재식밀도 1순위. 내년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무조건입니다. 저거는 쫙 품목별로 다 정리해놨죠. 어느 하나 다 버릴 게 없습니다. 생산비 보장에서 이번에 인수제한 정식 파종일에 메밀 나왔잖아요. 15일 이렇게 다 됐고, 자, 뭐 메밀 여기도 똑같은 거죠. 9월 15일 이후라는 뜻이고, 또 인수제한 재식밀도 또 있고, 그다음에 농은 아마 원해시설도요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 제가 추가해드렸고, 다음 시설 작물의 인수 제한, 여기는 뭐죠? 시설 작물의 인수 제한이 있고, 버섯 작물의 인수 제한이 있고, 그다음 여기 좀 줄여볼까요? 엄청 크네. 이것도 제가 외워달라고 부탁드려서 아직 안 나오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안에 115에서 125 페이지만 맞지 사실 내용은 몇 개 없습니다. 제가 크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문제 4번 가보실게요. 제가 일전에 풀이할 때 이 답을 종빈마라고 했었잖아요. 종빈마가 맞긴 한데, 제가 보니까 질문에 여기 부문명을 썼어요. 부문명에는 우리 가축 재해부문 부문은 총 7개, 그 다음에 소, 그리고 종모우가 서로 다른 부문이에요. 소 부문, 종모우 부문, 종모우, 시, 수소도 소잖아요. 그런데 부문별이 달라요. 그래서 소 부문, 종모우 부문, 그 다음에 돼지, 가금, 기타 가축, 말, 축사에서 총 7개 부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문명에 종모우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말도 맞지만, 저는 그때 풀이할 때 종빈마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업무방송서 가보시면 이 페이지 있잖아요. 업무방송서 여기 가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지금 322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불임은 종빈마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당연하죠. 불임은 시, 암, 말에만 해당이 되지 종모마, 시, 순말이 불임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했지만 질문이 이렇게 말 부문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내용이 다 들어갈 내용이니까 부문별, 그래서 여기에 부문명을 쓰라고 했으니까 말을 써도 맞고 종빈마로 써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맞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종빈마로 생각했지만 부문명을 쓰라고 했으니까 종빈마 부문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불임만 해당이 되니까 종빈마라고 해서 틀리다고 할 수 없고,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됐고요. 그래서 교재를 지금 보시는 대로 되게 꼼꼼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가축 재해범에서는 여러분요, 각 부문별 제가 말씀드렸죠. 7가지 부문, 소, 돼지, 가금, 기타 가축, 말, 그 다음에 종모우, 축사. 종모우는 별도로 갑니다. 왜? 소는 도난 또는 행방불명이 보상하는 손해예요.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도난 행방불명 여기 와 있어. 왜? 종모우, 소외, 소부문 이외, 종모우는 별도의 부문이에요. 소부문 이외는 도난 행방불명이 면책사항입니다. 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과목에서는 가축재해범 1과목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마다 무조건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메타, 뭐 센치, 두께, 개수에서 숫자까지 더서 나오잖아요. 특히 소, 축사 이런 데에서 그것도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포인트는 가축재해범 1과목에서는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읽으시고, 또 제가 서브노트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지금 여기는 교재고, 제 서브노트 이렇게 보시면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했냐면 쭉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는 목적물 손해죠. 이렇게 교재에 있는 걸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소 부분부터 쭉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소 있죠. 그리고 각각 보상한 손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써놨고, 됐죠? 종모 부분은 별도의 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도난 행방불명이 종모에는 없죠. 여기 도난 행방 미보상 써놨죠. 이렇게. 그리고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굉장히 혀가 길어요. 말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서브노트 하기 그래서 교재를 자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너무나 많고 디테일하게 주저리 있어서 제가 압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재 그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문별로 소 부문, 종모 부문, 돼지 부문, 가금 부문, 말 부문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특히 요거 교재 말의 질병 보장 여부가 좀 말이 어렵게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낸 거고, 어렵게 하면 여기 건드릴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이번에 하는 행태를 봐서는 내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질병을 한번 건드릴 것 같아요. 헷갈리거든.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특약으로 보상한다. 이런 흐름을 알아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이렇게 쭉 가고요. 이렇게 서브노트도 같이 기타 가축 부분도 있죠. 쭉 가시고 이렇게 해서 1과목에 가축제에 보면 1과목은 보상하는 손에 쫙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정리하시고 차이점도 비교하시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암기라기보다는 자주 보면서 특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로놓기입니다. 가로놓기 해서 서술형, 서술형은 아니고 가로놓기, 특히 숫자, 또 기둥 뭐 이런 거, 특정한 단어, 숫자 위주로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거의 다 부문별로 거의 다 공통이에요. 가축제에 보면서 면책상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다만 축사는 건물, 시설이기 때문에 좀 가축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부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꼼꼼히 보셔야 되겠고,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5번 보실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출제자 의도는 역선택과 도덕체의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역선택과 도덕체의죠. 여기 비대칭이고, 역선택,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체의. 자, 키워드만 다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업무방법서로는요, 25페이지, 30페이지 무려 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죠? 여기가 업무방법서. 보세요. 25쪽부터 35까지 길게 있는 내용인데 이걸 압축해서 한 문제 만드는 거예요. 잘 보시면, 문제만 볼게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서 봐주세요. 문제 5번에 보면 이렇게 잘 보실래요? 자, 위험관리 수단에서 보험의 기능입니다. 보험의 기능 시작이 25쪽이에요. 25쪽 보실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자, 보험의 기능이죠. 스타트를 여기서 출제자가 찾은 거예요. 여기서 내야지. 그러고 나서 보험의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순기능은 안 물어봐요. 순기능 뭐하러 물어봐요.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당연히 역기능입니다. 역기능 역선택 도덕적의 보험 사기 증가 사업비 발생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역시 키워드는 역선택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25페이지부터 다 물어볼 수 없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들고 와서 그대로 들고 와서 가로를 넣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런 식이 아니라, 잘 보세요. 제가 문제를 엮어놨습니다.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보험의 기능 아래에 들어갈 수시 이렇게 보이면서 순기능 말고 바로 역기능 넘어갔죠. 순기능 낼 게 없습니다. 뜬구름 아니 뭐 신용진대 불안 감소 낼 게 없어요. 투자 지원 마련 알아서 해요. 근데 순기능을 써봐라. 그건 낼 수 있습니다. 뭐 의미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개수는 써봐라. 그건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보시면 역기능부터 제가 체크해놨죠. 순기능도 제가 서브노트에 해놨습니다. 여기 해놨네요. 이렇게. 순기능 어때요? 이건 가능하죠. 이 중에서 5개만 써봐라. 순기능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역기능 나왔죠. 근데 역기능이 계속 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역기능은 1순위는 당연히 읽었지만, 원래는 제가 예상한 1순위는 여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게 5점 아닙니다. 이거 15점은 되고 아직 안 고쳐졌네. 15점, 5점짜리는 아니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만 써봐라, 차이점만 써봐라 해도 5점, 차이점만 쓰면 5점이 되겠네. 어쨌든 뭐 7점, 8점이든 충분히 최대 15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1순위였는데, 아마 이거 서술형 나온 다음에 여기 손해보험 이론, 손해보험 말고 우리 보험 전체 이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임. 항상 저 싸움이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이 두 개에 대해서 정의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이번에 출제자가 물어보니 제 서브로 또 봤다고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답이 뭐였었죠?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 여기 있죠. 이 말 다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요약했잖아요. 이거. 요약한 걸 그대로 문제로 들고 왔습니다. 자, 보험자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벌써 역기능으로 온 거죠. 자, 보험자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보세요. 교재를 어떻게 들고 왔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출제자가 가공한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쭉 체크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역선택에서는요. 요만큼이 역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박스 친 거 있죠. 보험자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안 해야지 않아 여기로 지운 거죠. 여기 이렇게 지우고 여기는 얘가 답이 되니까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그다음 역선택이죠. 발생하면 역선택과 도덕체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죠.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죠.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이고 계약 체결 후는 도덕적 해이고 도덕적 해에 대해서 이거 쭉 나오죠.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교재로 가실게요. 자, 도덕적 해이에서도 어느 부분을 또 왔냐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즉 이제 출제자는 제가 일부러 다 보여드린 이유가 뭐죠? 이렇게 어떤 업무방울세, 이론세 내용이 있을 때 출제자는 예전 같으면 그대로 들어가서 딱딱 가로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가공을 한다는 거죠. 즉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험 이론 제가 찍었는데요. 저도 저 모니터링 한번 듣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 완벽히 이해가 되시면 반복만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래서 이 보험 이론 부분은 무조건 100% 나오고 5점이 나오면 단답형이고 가로놓기고 그다음에 15점이 나오면 서술형이겠죠. 둘 다 대비를 해야 되고 둘 다 대비를 해서 저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출제자가 그 이론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만져서 섞어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서브노트에 웬만하면 싹 다 건드려서 중요한 이슈들은 싹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법이론 파트는 정말 제가 봐도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 서브노트가. 이렇게. 자, 이제 문제 6번입니다. 자, 우리가 실전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까지 문제 1번부터 문제 5번까지 다 풀어 오셨어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렸겠죠? 자, 문제 6번을 딱 보시고 요거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 시간이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 싸움이에요. 어려운 건 없었는데 은근히 어디가 헷갈렸냐면 헷갈린다기보다 시간이 걸린 게 어디냐면 여기 출제자가 이렇게 말했죠. 적과전 착과감소 보험금의 보장 수준은 50% 70%가 있어요. 그런데 50%는 보장 수준이 낮으니까 제약 조건이 없는데 70%는 보장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있죠. 착과 감소 보험금 여기와 순보험료 여기를 비교하는 거 훈련이 돼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은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찾다가 시간 많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냈으면 여기서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내년 대비 출전할 때 얘를 똑같은 나왔다고 칠게요. 여러분이 내가 이 훈련이 잘 돼 있어 명쾌하게 딱딱 손해율을 계산하는 게 훈련이 잘 돼 있어 그럼 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딱 손을 대려고 하는데 아리까리 빨리 제껴야 됩니다. 이거 손을 대는 순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뒤에 시험 문제 잔뜩 있거든요. 그걸 못 풀어요. 대부분 다 재수하셨다가 열심히 공부하시고 떨어지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알긴 아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시간을 간다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럼 어떻다? 쫙 풀다가 일단 손을 댔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서 선뜻 안 떠올라. 그럼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넘어야 됩니다. 그 페이지나 또 여분의 페이지를 남겨놓고 한 바닥 더 남겨놓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문제 몇 번 계속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요 경우.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빨리빨리 캐치해야 될 게 영업료율이 11%예요. 순보험료율이 10%예요. 부가보험료는 자동으로 1%입니다. 굳이 이거 안 해도. 순보험료 10%, 얘 10%는 1%잖아요. 굳이 안 해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적과전 착가 강서 보험금의 보장 수준 구하는 거 최근 3년 자료죠. 이렇게 최근 3년 누적 이렇게 손해율이 100% 미만. 그 다음에 뒤에 과실손해보험금은 전체 보험금이죠. 최근 3년 손해율 10%하고 요거 최근 3년이니까 얘죠. 하나 둘 셋이니까 얘하고 얘를 다 더해줘. 최근 3년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 최근 2년이 되겠고 10% 15%. 여기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오래 걸리죠. 다음에 이번 시험의 특징 요거는 그랬죠. 제가 이렇게 정부 지원료를 줄 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이지만 자기 부담 비율에 반대는 뭐다? 보장 수준. 100 빼기 보장 수준은 자기 부담 비율.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 하면은 여기서부터 10, 15, 20, 30, 40 해서 이건 제가 해서 3338566이죠. 요거하고 벼하고 해서 다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주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번에 줬으니까 내년에도 주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데 출제자가 친절히 줬어요. 만약에 이것까지 안 줬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었겠죠. 이렇게 결국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 서브노트로 보시면 이런 식이죠. 제가 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천문의 가기로 술술 나와야 돼요. 이번에 여기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 이거잖아.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가요, 손방, 한부 가입금액, 보험료율, 손해율에 따른 한일 할증. 이번에 이 문제는 이거 안 줬죠? 방지해서 이거 없다고 그랬죠? 오종원정 부부장특혜 할인 없다고 그랬죠?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렇지. 이번에 오종원정 특혜 있었나요? 적과 전에 오종원정 특혜 미가입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공식은 너무 간단해요. 가요, 손방, 한부에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도 없대요. 방지설도 없대요. 얘도 없대요. 얘만 구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율은요? 영업보험료는 영업료율, 순보험료는 순보험료율, 부가보험료는 부가보험료율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쫙 정리되어 있죠. 제가 다 정리해드렸고 품목별로 싹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첫머리 까기로. 내년에 언제든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료 구할 때 저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소율 상대도 전 암기하는 거예요. 단기월 적용주 있었고 계산 예시까지 있었고요. 이거잖아요. 이 편은 제가 주장창 강의할 때마다 떠들어 드렸잖아요. 이거 막대 그래프 2개면 끝나잖아요. 영업보험료는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고, 순보험료 얘는요 이렇게 계약자와 정부 지자체가 셋이 나눠서 부담한다. 정부 부담 보험료는요 얘하고 얘 2개 더하면 정부 부담 보험료네.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어보기를 이거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부 부담 보험료, 계약자 부담료. 제가 제 문제집이 있잖아요. 항상 따로따로 2개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산식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연달이었죠. 연달아. 대부분 다 지금 본 적과전 사정이 있었죠. 333856, 333856 있었잖아요. 보장 수준과 자기 부담 비율. 그리고 여기 표. 얘는 4144505560. 그런데 얘는 여기는 해마다 왜 빨간색이죠? 해마다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계속 지원이잖아요. 지원 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농작물 재보험 자꾸 가입하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다 까보면 각각의 모든 피해율에 산정되는 이런 요소들은 다 줄어들어요. 농민들 순수하시다고 그러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계속 줄어듭니다. 보험금 공식, 피해율 공식, 피해율을 구성한 요소들이요. 우리 알파 값도 계속 줄어들죠? 근데 늘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얘도 정부 지원 보험료율이잖아요, 여기. 나머지는 대부분 다 50%예요. 50%. 근데 벼하고 적과전 사정은요, 해마다 보험금이 계속 나가긴 하죠. 나가니까 어떻게? 계속 지원 보험료를 낮추는 겁니다. 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해마다 암기해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안 바뀌고 있고요, 여기는. 여기 왜 줄어들고 있죠? 잘 보세요. 여기가 왜 줄어들고 있나? 자기 부담 비율이 낮아요.
자부담이 이렇게 낮은 것, 즉 정부 보장을 이만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정부가 보장이 많고 자부담이 낮다 보니까 이 요율을 지원 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받으려면 보험금 매년 타먹으면 이렇게 못 받겠죠. 왜? 손해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안 타먹고 열심히 요건을 갖춰놨더니 지원 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자부담이 낮아야 계약자한테 좋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여기까지 됐고요. 제가 가축까지 싹 다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 그리고 보험료는 여기 보여드린 이유는 이 공식이 있죠. 제 서브노트 그냥 딱 보면서 제 서브노트 딱 보면 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천머리 가기로 가요손방 가요손 뭐 가요손방 기본의 가요손방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면 아예 여기는 출제가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아예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저거. 어떤 분들은 이거 다 외워야 되면요. 과수산조 할인 일리 다 외우기 어렵습니다.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뭐 몇 개, 뭐 20%, 30% 이런 건 좀 외울지 몰라도 다 외우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여기가 요거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순보험료를 계산한 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 말고 쭉 가셔서 답지 가보실까요? 여기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브노트는 보여드렸고, 서브노트에서 아까 여기 있었죠? 서브노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었죠? 보험금 정리해드렸고, 이번에 여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료 10%, 15% 단계적으로 적용해봐라. 정해졌죠? 3년간 손해를 본 거죠? 여기는 100% 미만. 됐죠? 타 품목은 120% 미만인데 여기 과수사정만 100% 미만이에요. 제가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쭉 나왔고요. 이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답안으로 와보실까요? 여기 자기부담비율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재에서 어떻게 말하면 이건 교재입니다. 업무방법서 이론서 착과감소 보험금에서 누적손해 이런 거 있었고, 또 교재로 가보시면 여기 자부담 10%, 15% 제약 조건이 있었고요. 됐고, 다음 답안으로 가보실까요? 답안에서 보시면 실전에서는요, 여러분, 실전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상세히 안 쓰셔도 뭐 결과값에서 되는데, 저는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이 꼼꼼하게 썼죠.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은근히 시간 보냈다는 분이 있는데 어려운 건 없었잖아요. 방제수를 없앴죠. 뭐 다른 거 할인할 종 없앴죠. 그냥 보험료율. 근데 보험료율은 내년에 또 나옵니다. 품목을 바꿔서 이제 별로 나올 수 있죠. 별. 보장수준 정부 지원별 거 안 주고 자기부담별 자기가 구해서 이렇게 알짜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 이번에 문제 7번 갈게요. 문제 7번은 우리 뭐 인수 제한이네만에 그거 말고, 그건 이제 이의시청 다 지나서 그거 말고, 자, 출제자의 의도대로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자고요. 자, 출제자는 당연히 재파종 보험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죠? 재파종 보험금이고 재파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계속 무조건 100% 나온다고 했죠. 물론 이제 출제상에 살짝 오류가 있었죠. 요거 날짜를 요거 한 글자 짝대기 하나만 그으시면 됐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일자만 해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요것 때문에 이제 올해 좀 시끄럽죠. 요것 때문에. 자, 우리는 출제 오류 말고 출제자의 의도대로 이제 내년 시험 준비를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10월 15일 날 파송했다고 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 뭐죠? 재파종 보험금 지급 조건, 지급 사유를 써라. 그리고 재파종 보험금 계산해봐라. 그리고 얘네 둘과 상관없이 물음 3번은 뭐죠?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밭작물 공통인수제한 목적물을 제외한 마늘 품목에.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잘 보세요. 밭작물 공통인수제한 목적물 교재로 가보실까요? 여기가 여러분 이론서 몇 페이지냐면 273쪽입니다. 273쪽부터. 제목이 뭐죠? 밭작물 인수제한 목적물이 제목이에요. 그리고 공통사항이 몇 개죠? 요만큼 있고, 내년에 공통사항 써봐라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가 뭐죠? 문제 7번 물어보기를 밭작물 공통 인수제한 목적물을 제외한 마늘 품목에 공통을 제한 마늘 품목에 개별적인 인수 제한 뭐죠? 지금 인수제한 목적물을 7점 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수제한 목적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제식밀도 다 해당 안 되고 얘만 쓰고 7점, 100점 받기를 바라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잘못 보시는 겁니다. 그걸로 이의 신청하시겠다고 해보셔도 됩니다.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엄연히 100점이 7점이 그래서 제가 교재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출제자는 항상 출제할 때 교재 제목, 목차를 보고 거기를 띄워놓고 아까 우리 보험에서 봤잖아요. 보험의 뭐 기능으로서 그렇게 제목을 달고 시작을 한다고요. 이 문제 역시 출제자 의도는 이렇게 밭작물 공통이죠. 밭작물 공통 인수제한 목적물을 제외한 마늘 품목에 인수제한 목적물 쓰시오. 그러면 저기에 다 있는 거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딱 정확하게 7개. 하나당 1점씩 채점 할 겁니다. 7점으로. 근데 얘만 썼다? 1점이죠. 그리고 얘만 써도 부족하죠? 1점도 다 못 받죠. 당구장 표시까지 해줘야 되니까. 됐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쓰고 당구장 표시 안 쓰다 그러면 6.5점 받겠죠? 그런 식으로. 자, 됐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물음 1, 2번 갈게요. 여기 말고 이제 됐죠? 요거 말고 내는 대비. 그렇다면 이제는 품목별 지금부터 품목별 인수제한 쓰라고 했잖아요. 품목별 인수제한은 지금처럼 내는 대비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지 않았다고 칠게요. 그럼 머릿속에 일단 차분히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인수제한 정식 파종일자 품목별로 다 있죠. 그 다음에 인수제한 제식밀도 있습니다. 인수제한 품종이 있습니다. 보실게요. 우리 제식밀도 나왔죠. 하나 제식밀도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멀칭에 관한 거, 뭐 멀칭하지 않은 농지, 뭐 시설 재배도 여기 있네요. 그 생각 안 난다. 그럼 일단 제식밀도, 시설 재배, 멀칭하지 않은 농지 무조건 쓰고 보는 겁니다. 생각 안 해왔다면.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당 1점이니까. 안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다 외운 대로 쓰시는데 그 품목별로 다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7점이든 5점, 100점 줘줬다면 내가 기본적으로 제식밀도도 제가 서브노트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인수제한 파종, 정식 파종 한 개를 다 알고 있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품종별로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무조건 외워달라고 있었고 또 뭐 있을까요? 품종별로 인수제한 품종, 제식밀도, 정식 파종 한 개일, 그 다음에 멀칭, 그 다음에 시설 재배, 자가체종.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이거라도 써달라는 거죠. 시설 재배, 멀칭하지 않은 농지, 제식밀도, 인수제한, 시설 재배, 멀칭하지 않은 거, 제식밀도, 인수제한, 정식 파종. 이것만 써도 4개네요. 어떤 품목이 나오든지 밭작물에서 개별적 써봐라. 그럼 제식밀도, 인수제한, 시설 재배, 무멀칭 일단 4개 쓰고 보세요. 거의 맞을걸요? 그것도 요령입니다. 안 읽었을 때. 근데 이걸 갖다가 품목별로 싹 다 외워버리겠다. 1과목 중에 외우면 너무 좋죠. 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못 외웠다면 그것도 요령이다라는 거. 그리고 빨리 넘어가세요. 7점 중에 뭐 4점 선방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요령 말씀드린 거 좀 볼게요. 예를 들어 양파가 나왔다고 칠게요.
얘도 양파가 몇 개죠? 자, 내년에 양파 하나 더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다 지워보고 양파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써볼게요, 일단. 자, 갈게요. 놀랍지 않습니까? 멀쩡하지 않은 농지, 시설재배 농지, 그 다음에 정식파종 한 개 써주고요. 제식밀도 써주고요. 부적절한 품종이네. 이렇게. 보세요. 내가 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7점 줬다. 그러면 5점 봐, 좀. 뭐 이런 거. 여러분 만약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고 붙들고 뭐였더라. 1점이에요. 그런 시간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제가 오늘 강의 때 핵심이 제 오늘 총평의 결론 뭔지 아세요? 모른다.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7점 아까까지 다 맞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아니라 7점 몇 점, 5점 몇 점이면 7점이면 4.5점, 5점이면 3점, 4점 엄청 잘 맞추신 거예요. 아는 거 빨리 쓰고 너무 가시라니까요. 대신 칸은 남겨놓고 또 풀다가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칸은 남겨놓고 빨리 지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솔직히 말씀 이게 결론이에요. 생각 안 났는데 이거 생각 안 난다고 칠게요. 가만 있어봐. 이게 극조생존. 그냥 쓰고 빨리 가시라고요. 그거 생각해도 생각 안 나요. 긴장된 상태고. 그래서 요령이다. 됐죠? 이것도 요령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가셔서 여기 제가 그랬죠? 예, 요거 해놓은 겁니다. 암기TV 마마벼양이었죠? 마마벼양. 왜 마마벼양인가요? 괜히 마마벼양 아니에요. 여기 마늘, 벼, 양, 배추. 그리고 여기 이제 올해 생산비 보장에 재정식 재파종이 또 들어왔죠. 그런데 걔네들은 공식이 있네랑 똑같아요. 양배추랑. 따로 제가 정리해드렸었는데, 여기다가. 자, 그럼 왜 마마벼양일까요? 마마벼양의 뒤에 생산비 보장이 공식이 얘랑 똑같으니 같이 놓고 보고, 얘 지급 조건입니다. 보험 공식이에요. 잘 보시면 왜 마마벼양이냐 하면 여기입니다. 35, 25, 25, 20 역삼각형의 아름다운 몸매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보장 비율이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마마벼양 그리고 생산비 보장에 재정식 재파종 들어온 것도 똑같이 20% 조건도 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출제자가 물어본 건 뭐죠? 얘 물어봤잖아요. 얘가 아까 3점 몇 점이었나요? 3점. 재파종 보험금 지급사에 쓰시면 패턴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1번은 똑같죠? 하나 덧붙여도 됩니다.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기본입니다. 모든 보험금의 지급 조건에 지급소서 일단 무조건 동그라미 1번은 뭐다? 하나 더 써야 됩니다.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너무 좋죠. 당연한 거.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두 번째, 10R당 3만 원 미만 출연하였고 10월 31일 뭐죠? 재파종 한계일입니다. 10월 31일. 그래서 재파종 문제에서 며칠까지 했죠? 재파종을 또 이건 정확하게 하셨어요. 발생하여 재파종 정확하게 그 마지막 날까지 한계일의 재파종. 여기 잘 하셨으면서 여기를 실수하셨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너무 잘 만드셨는데 배점도 참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이분 잘 하셨는데 여기 근데 저도 이해갑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제가 다 만들다 보면 이런 사선 실수가 많고 저도 이제 수강생들이 문제 풀다가 다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빠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요거는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파종까지도 정확하게 다 재파종 한계까지 다 지켜주셨는데 요거 10R 기준으로도 3만 주 이상 다 정확하게 다 하셨어요. 요것만 딱 빼고 아쉽죠?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그래서 재파종 한계까지 10R당 3만 주 이상 이 3만 주 이상은 뭐냐면 최초 출현한 것과 플러스 재파종 합한 게 3만 주 이상이라 그 뜻입니다.
추가로 3만 주 이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1회만 지급한다까지 써주셔야 완벽한 점수입니다. 요거 물어봤고. 그럼 다음에는 재정식 보장이고요. 요거 이렇게. 얘 양배추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저 생산비 보장의 재정식 재파종은 얘랑 거의 이제 또 비슷해집니다. 따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재정식 재파종, 재양 재직파죠. 여기 변은 재양 재직파, 마늘은 여기는 재파종, 여기는 뭐죠? 조기 파종 보장 특약에서 이렇게. 그래서 효율이 달라진다는 거. 됐을까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아마도 내년에 나온다면 또 여기 물어보지 않을까요? 조기 파종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이렇게 하나가 더 붙죠? 지급 조건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더 가보실까요? 뭐 이 정도 됐습니다. 보여드린 거고요. 다 보여드렸죠? 요거 보여드렸고, 자 됐습니다.